현재 남아공에서 발견된 새로운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각국이 다시 한번 국경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미크론은 바이러스 스파이크가 2배 이상 많고 인간 면역 체계까지 무력화시킨다는 우려를 낳으면서 미국 다우존스 주가 지수도 2.3% 급락시키는 등 다시 전 세계를 코로나 공포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이미 많이 퍼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벨기에에 이어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체코에서도 새 변이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었으며 이스라엘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 명이 발견되어 국경을 긴급 봉쇄하는 조치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남아공과 긴밀하게 연결된 영국의 경우에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다시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위드 코로나를 가장 공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손흥민의 EPL 경기를 보면 경기장에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 복귀를 추진합니다만 다시 존슨 총리는 영국 입국자의 PCR 검사는 물론 2주 격리를 지정했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훨씬 강화하는 것을 발표하는 등 영국에서 오미크론이 유행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보리스 총리가 델타 변이로 영국을 봉쇄한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총리는 슬프게도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며 델타 변이 유행으로 대거 영국을 봉쇄했는데 설마 올해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재현될 것이라고는 미처 영국 당국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가 먼 호주에서도 남아공발 입국자에게 확진자가 나와서 오미크론 여부를 긴급 검사하는 모습이며 한국질병청도 27일에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인접 국가에 입국을 긴급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도 홍콩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2명 발견되어 아시아에서도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감염자가 한두 명 발견되는 상황은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이미 감염이 퍼진 상황일 수 있어 각국에서는 긴급 입국 금지를 실시하며 과학자들은 오미크론의 정체에 관해 연구를 착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한국의 두 이웃 나라라는 일본과 중국으로 오미크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발생했지만 해외 유입만 차단시키면 문제없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발생 이후 남아공 및 아프리카 인접국에 입국 금지를 발표하긴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평온합니다. 그 이후로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100명 미만으로 인구 3천만의 도쿄의 경우에도 확진자는 5명에 불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코로나 방어를 잘하고 있는 국가로 자화자찬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방송은 벌써부터 코로나 일본과는 먼 이야기라며 각지의 관광 명소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기시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시작된 고투 트래블과 함께 여행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국내 내수가 점점 회복되면서 코로나의 타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돕니다. 그런데 일본의 코로나가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경구구충제 이버맥틴이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코로나가 거의 사라졌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외 과학 전문 매체 IFL 사이언스는 일본의 이버맥틴 코로나 치료제가 효능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짜 뉴스라면서 연구상에서는 코로나와 구충제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으므로 구충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케이스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감염 전문가 모리우치 코이큐 씨는 요미우리 TV에 출연해서 2달 뒤 일본의 감염 폭발이 예상된다며 현재 일본의 감염 숫자 저하는 백신 효과로 보이는데 이것이 2달 뒤에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백신을 집중적으로 접종하기 시작한 뒤에 급격한 코로나 감염 감소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다시 감염이 만연했고 그 시기를 계산하면 일본은 2달 뒤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 등은 유럽보다 접종을 수개월 늦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한국은 일본과 접종률이 비슷한데 감염이 폭발하고 신기록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를 고연령자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이며 현재 한국에서 감염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는 대다수가 고연령층에서 나타나는 국면이라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을 많이 해 고연령층보다 잘 보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 백신 효과로 인해서 감염이 급감해 방심하여 현재 여행이 활성화되거나 식당 인원 제한을 없애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지는 국면이라 자칫 항체의 양이 2달 뒤에는 4배가 줄어들게 되므로
걷잡을 수 없이 감염이 폭발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홍콩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벌써 2명인데 일본이라고 오미크론 환자가 내부에 없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며, 오히려 현재 일본의 느슨한 분위기 때문에 급격히 관련 감염자가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사키 대학원의 감염 전문가 코이키 박사는 해당 분야 권위자로 일본을 걱정해 그런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서 더욱 분위기가 들뜨고 느슨해지며 방역은 뒷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비롯해 관계 당국이 여행 정책만 챙길 게 아니라 확실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막상 이러한 방송이 나가자 일본의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서 공포를 조장한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한 누리꾼은 일본인들은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일상에서 방역 수준이 유럽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한국 대비 사망자도 중증 환자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일본의 사망자가 작년 대비 5만 명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급증은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고 사망 시에 코로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연관 질병인 폐렴 사망 시에도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하여 연관 여부를 밝혀야 정상적인 처리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확진되어 입원하지 않는 환자가 사망 시에 코로나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를 비롯해 중증 환자가 낮게 잡히는 문제도 있고, 앞서 일본 감염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현재는 일본에 백신이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앞으로 수개월 내 감염이 만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비교는 하지 말라며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렇게 오미크론은 퍼질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중국은 한술 더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아직도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의 인접국에서의 입국자 금지를 안 시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 방지를 위한 극단의 대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미크론 비상이 걸린 국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상황이 의아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에 대해서 오미크론이 나왔지만 중국 과학자들이 2주 사이에 백신 개발이 가능하며 중국에서 백신이 나오는 순간 오미크론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홍콩에서도 오미크론 2건이 나왔지만 중국과 국경을 막을 필요도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발언을 황당해하는데, 현재 오미크론 대응 백신이 가장 빨리 개발해봤자 모더나의 경우에는 50일을 예상하고 있으며 화이자의 경우에는 100일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임상이나 관련 실험 기간도 필요하고 인증도 받아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2주 만에 모든 사안을 끝내고 나서 백신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억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을 가져간 국가들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등 물백신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과연 중국 당국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광저우의 면역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 온갖 변이가 쏟아지고 있는 국면이라면서 오미크론이라고 별다를 게 없고 변이가 거듭할수록 오히려 강도는 약해지는 것이라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강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델타보다는 약할 것이 확실하다며 기존 코로나 방역에 힘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미리 동요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의외라는 것인데요. 코로나가 한 명이라도 나오자 상하이 디즈니랜드 전체를 봉쇄해 3만 명이 검사를 받게 했던 것과는 다른 스탠스입니다. 중국은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반응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중국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불과 2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코로나 악화는 더 이상 없다고 설정을 했고, 어떠한 악재가 등장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것이죠.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만약 전 세계가 요동친다면 베이징 올림픽은 훨씬 위축되는 분위기로 갑니다. 따라서 오미크론이 아무리 강력하고 치명적이더라도 중국에서는 막무가내로 괜찮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인 중 하나가 앞서 거론된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백신 2주 개발 주장입니다. 자신들도 2주 만에 개발을 해서 백신을 내놓고 접종하는 게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일단 올림픽을 잘 치러내야 하므로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이슈는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WHO의 바이러스 이름 규칙 변경도 의문입니다. 원래 오미크론은 순서상 누 바이러스가 되어야 맞지만 WHO는 느닷없이 오미크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그 사이에 있는 XI 때문인데, 서양권에서는 이를 보통 자이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서를 의심하는 가운데 XI를 시진핑 주석 성과 일치하는 C로 읽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되면 C 바이러스가 등장 시 중국이 조롱당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WHO와 사전에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해 느닷없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또한 C 변이가 등장할 즈음에는 베이징 올림픽 시기와 겹칠 것으로 보여 WHO가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중국에 오미크론이 확산되어도 중국은 이를 올림픽 끝날 때까지 철저히 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미크론에 안전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두 나라는 어떤 면에서 둘 다 공산주의 국가처럼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몇 달 뒤에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을지 많은 감염학자들은 큰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